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걱정이 점점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을 주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8일 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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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날 연휴가 이제 금방 지나가고 다시 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좀 심각하죠. 우한 폐렴 때문에 건강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100명, 확진자가 4,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4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이 폐렴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고 양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10배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오늘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어제 저녁에만 해도 3,000명이 2,800명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 4,000명이 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증시가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이제 쉬었는데 이제 일본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은 쉬지 않았을 때 벌써 2%가 하락을 했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1%,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빠졌고 일본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당연히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할 거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아셨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 뒤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이제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버텼다가 나중에 추가로 매수를 대응하는 것이 좋겠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섣부르게 지금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고 보셔야 되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에 앞선 사스 때나 메르스 때는 어땠는가 그때를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이번 장에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뭐 분할 매도를 못할 것 같으면 우한 폐렴 관련주들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오늘이랑 일치합니다. 네. 일단 뭐 사스 때, 그다음 메르스 때 이런 데 과거를 보면은 지금 분위기랑 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사스 때 이제 2003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염병 이외에도 한국의 뭐 신용카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 이슈가 같이 겹치는 바람에 10%가 넘게 하락을 했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유럽발 경제 위기라는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와 다른 이제 무슨 다른 경제 이슈가 겹치느냐 봤을 때 별로 겹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섣부른 대응까지는 필요 없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트럼프 탄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이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 전부 다 지금 당장 촉발될 사건들은 아니고 조금 완화되거나 시간이 좀 필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미국 차트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28,500포인트, 그러니까 1.5%가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한 1%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가능하지만 한번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한에 갔다 온 사람들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한에 간 적이 없는 사람,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한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충격이 나와서 한 1, 2%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당장 하락으로 돌아갈 만큼 지난번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하락할 만큼 이렇게 강력한 악재는 아니다. 라는 이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차트로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버틸 만한 지지대가 나올 만한 자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차트까지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코스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2183포인트인데 1% 정도 추가적으로 한 2160포인트까지는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뭐 미국보다 좀 약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이 강한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추세가 반도체 업종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2150에서 60선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취약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 종목들이 지난번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 오늘 대체적으로 크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위태롭지만은 그래도 좀 지지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50포인트까지는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2%에서 3%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이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엔터주들, 그다음 화장품주들, 카지노주들, 관광주들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크게 하락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지수의 낙폭에 비해서 종목들의 낙폭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람이 지금 당장 뭐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데 뭐 패닉해가지고 뭐 공포 물량, 그러니까 뭐 패닉셀이라고 하죠. 이런 패닉셀을 해서 이 시장에서 동반적으로 지금 가진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것보다 조금 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테마주들, 개별주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차별을 좀 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중국 관련 종목들은 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중국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들은 안 좋아지고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종목들은 분할적으로 일부라도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 물량을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한 폐렴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니까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코스피는 2,160선, 코스닥은 650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 관련주를 제외하고 저점 매수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은 우한 폐렴 관련주들 중에서 뜨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해지 차원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뜨지 않은 종목들마저도 오늘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와서 우한 폐렴 관련주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다고 막차였죠. 이제 막차를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폐렴 관련주에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것들도 있겠죠. 마스크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수혜 받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슈팅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다가는 때가 되면 다시 또 가라앉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런 종목들 들어가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버텼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장 개장 전에도 올해는 장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빠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큰 무리가 없는 종목들 가져갔으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추세 때 이 라인대를 제가 계속 이제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현재 이 라인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루 빨았다고 이제 하락 추세, 하루 올랐다고 이제 상승 추세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추세 때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을 말씀드릴 거는 우한 폐렴 관련주 지금 들어갈 때 아니다. 이미 이벤트가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추가 상승 가능해도 추가 상승 한다 한들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도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중국에서 정보를 이제 공개를 안 하면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 급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퍼졌다고 가정했을 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건 가져가지 마시고, 아직 후발주들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도 찾으시라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마저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뉴스가 조금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락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나중에 이제 물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버텨보셔라는 말씀 드리고,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주들, 뭐 여행주도 될 거고요, 뭐 카지노주도 있고 화장품주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을 주면 약간씩 비중을 줄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이슈로 병에 관련된 이슈로 종목은 더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줄어들게 맞거든요. 네. 맞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아닌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버텨보시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갖고 계신다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반등 시에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렴 관련주를 이제 매수하는 거는 좀 늦었다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국 여행이나 이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분도 잘 짚어보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그럼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골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28일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요. 눌러보시면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 7개 종목들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1개를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애로 시작하는 애 땡땡땡땡 5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애로 시작하는 5글자 종목이 2번도 있고 3번도 있습니다. 뭐 지금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3번인 거죠? 그렇죠. 네, 3번 애로 시작하는 이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근데 오늘 퀴즈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면 어떻게? 애로 시작하는 게 일단은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고 오늘 종목들이 다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좀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측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또 설 연휴가 막 끝난 때기도 하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내면 당첨 확률이 높다. 이런 네.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고 제가 뭐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꼭 도저히 난 정답을 모르겠다. 재밌는 문자라도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정도만 해도 일주일 무료 이용권 앞구르기를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면 제가 VIP를 모실 정도로 네, 상품을 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그 지적 재산권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일단 코스닥이고 9,000원대 종목이에요. 이제 9,000원대 종목이면은 어느 정도 찾아보시면 조금 각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까지 퀴즈를 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HTS를 안 찾고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름 힌트를 좀 더 많이 드리겠다면 이제 드라마 컨텐츠도 있고 요즘 이제 설 연휴였으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겨울왕국 2도 얼마 전도 아니죠. 벌써 한 달, 2달 됐는데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미국 거를 웃는 표정들이 그 TV에서보다 오타쿠가 여기 있는 건가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디즈니 거보다는 사실은 재패니메이션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 그 소녀한 것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두침침한 거를 좋아하는데 뭐가 있죠? 어두침침한 거? 뭐 카우보이 비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두침침한 거 위주로 좋아하는데 네. 디즈니를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 종목 중에 제가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하다가 그 유명한 만화 중에 그 토이스토리라는 만화가 있죠. 네. 예, 토이스토리와 이 종목이 이름이 아주 유사하다. 아주 유사하다. 어머. 이 정도면은 그냥 이제 HTS를 키지 않고도 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토이스토리가 한 시리즈가 3편가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4편인가 3편인가 나왔었는데 그 종목 그 만화와 그 저희가 드렸던 앞글자 한 글자 힌트를 잘 그 짬짬이를 해보시면 네. 답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퍼즐 맞추기 게임인 것 같기도 그럼요. 아주 뭐 하고. 퍼즐 2개밖에 없습니다. 좀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화 얘기를 왜 하시나 했더니 네. 거기에 있었군요. 네. 자, 첫 번째 힌트를 오늘 어렵다고 처음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요. 힌트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힌트로는 드라마 콘텐츠, 지적재산권 기업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힌트를 하나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또 코스닥에서 9,000원대 종목이다. 하지만 이 두 번째까지 힌트를 들었어도 너무 네. 어렵기 때문에 이 디즈니의 대표작인 토이스토리와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다. 한번 잘 그럼요.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근데 진짜로 오늘 종목 어려웠어요. 가지고 네. 이거 처음에 이제 저희 차에서 오시다가 이제 전문가님이 오늘 뭐 정 어려울 것 같은 트위스트로 던져야겠다는데 진짜로 하실지는 몰랐어요. 지금 그 힌트를 드리자마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방금 힌트가 나가자마자 오르고 고학번에 있어요. 있던 종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1.4%까지 오르고 올라가 맞힌 분들이 많군요. 그 대박이다, 생각이 대박이다.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회사가 진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킹덤, 뭐 시그널, 뭐 백일의 남군님 이제 이런 드라마에 제작에 좀 참여한 기업이고요. 뭐 직접 제작에 참여한 것도 있고, 뭐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드라마들, 드라마 위주입니다. 드라마 네. 위주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다른 그 컨텐츠랑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주 그 넷플릭스 사실 혹시 많이 보시나요? 네, 넷플릭스 저 같은 거? 사용합니다. 저는 이게 그 밤에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 잠깐 보다가 장 초반에 변동성을 잠깐 보고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맞아. 넷플릭스 옆에 이렇게 딱 켜놓고 네, 그 이제 시간에 하나씩 딱. 보고 이게 자거든요. 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네. 근데 주로 이제 신인 작가들 위주로 이제 나오고 오. 있습니다. 이제 킹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거 말고도 나머지 이제 한 4편 정도가 더 올해 추가적으로 나올 건데 전부 다 이제 신인 작가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낯이 익은 드라마는 아니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이런 콘텐츠에서 주식 종목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 이름 킹덤 뭐 시그널 이런 거 딱 듣자마자 아셨을 텐데 이게 사실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저 토이스토리를 어떻게든 짜맞추는 거 말고는 결국은 토이스토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글자가 좀 모자라는 토이스토리. 그 토이스토리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답 진짜 맞추기 힘들다. 아, 그래서 정말요? 오늘 정답 오늘 보내면 아마 당첨이지 않으실까. 오늘이 날이다. 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넷플릭스를 드라마를 공급한 게 킹덤인가요? 킹덤이지 네. 않을까요? 네. 보니까 작년에 2019년 한국인들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게 킹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고 이제 2도 제작이 되고 있고. 그게 아마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킹덤이랑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 힌트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드라마 콘텐츠 기업이고 코스닥에서 9,000원대 종목이다. 킹덤과 시그널, 백일의 난군님을 만들었고요.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에 드라마를 공급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이스토리까지 이렇게 총 5가지의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3번 애로 시작하는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 고수익 리스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91님께서 보내주신 필룩스 먼저 도와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7,42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필룩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데일리에서 6시 방송을 할 때, 고수들의 수다를 하던 시절에 실제로 사실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추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때 필룩스의 가격대가 얼마였냐면은 4,400원, 4,4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400원대 추천을 드렸고 고가가 1,900원까지 나왔으니까 2배 넘게 올라갔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4,400원이었으니까 필룩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은 종목도 중요한데 그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항상 꺾일 때 내려왔을 때 눌림목이다라고 하고 들어가셔서 물리는 경우들이 많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슈팅 나오기 이전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대기하고 있다가 슈팅 나오면 오히려 팔고 나올 궁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7,42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타점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6시 방송할 때 안 보셨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관심이 있었으면은 4,000원대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은 조금 추세가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면역학원자 관련해가지고 이상 승인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을 아직 한 거예요. 결과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뉴스가 빠지면은 제 생각에 좀 내려올 자리가 있고, 지금 구간도 썩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썩 좋은 구간이 아니고, 아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일단 드릴게요. 손절가 한 6,000원만 잡으시고, 손절가 지금 6,470원이니까, 6,000원까지만 보시고, 왜냐면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 함부로 파는 거 아니거든요. 장 안 좋을 때, 나랑 상관없는데 애들이 지금 빠진다고 같이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 안 좋을 때 종목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니까, 손절가 6,000원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반등 시에는 본절까지만 오면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좋은 타점이 아닐 때 들어가셨으면은, 좋은 가격대에 못 들어가셨다면 사실은, 추세를 보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슈팅이 나오기 전에 예측을 하셔서 들어가는 게 맞지,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제 슈팅 나오는 종목이었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사실은, 물리는 경우들이 많다. 아까 저기 서두에서 우한폐렴 관련주 지금은 조금 늦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때는 한참 잘 가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것 같지만은,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6,000원,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반등하면은 본절에서 정리를 해보시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필룩스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6841님께서 보내주신 프로텍입니다. 매수가는 16,300원, 비중은 15%인데요. 어떻게 상담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프로텍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연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은 좀 파시는 게 일부라도 좀 실현을 해두고 연휴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프로텍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16,300원을 사셨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18,000원 넘게 올랐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쪽을 실현해 주셨다가 오늘 보셨으면은 정말 나이스했겠지만은 네. 오늘 뭐 안 파셨어도 오늘 아직까지는 수익권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연휴 이후에 또 이런 우한 폐렴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우한 폐렴 전염병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은 다시 사도 된다. 저점을 해서 사도 된다. 프로텍 같은 경우 만약에 오늘 장이 좋았으면은 지금 이게 18,000원에 있을 게 아니고 18,000원, 19,000원에 가 있었을 종목처럼 종목이었을 텐데 오늘 이 폐렴 때문에 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하락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조금 털어두셨으면은 오늘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었지만은 지금은 그때 정리를 안 하신 상황에서 굳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마음 편하게 오늘 너무 6% 하락했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반등 시에는 이 반등 시에 사실 저번에 18,000원대가 단기 목표가 수준이긴 했었네요. 그러면 다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한 19,000원대까지에서는 한 목표가를 잡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프로텍이
못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횡보를 오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기간 안에 저기 18,000원대를 못 넘어갈 경우에는 그대도 한 18,200원쯤 원의 비중을 한 5%라도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좀 횡보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그래도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에서 스스로를 지키시는 범위일 텐데 16,600원까지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텍 앞으로의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셔도 되는데 반등 시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횡보할 경우에는 18,2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손절가는 16,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8016님의 위메이드입니다. 비중은 37,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지금 36,300원이니까 벌써 한 20% 정도 수익권이세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이런 분들 제가 좋아하는데, 보시면 30,000원대면은 거의 이제 횡보하던 이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 한 12월 초 정도에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을 테고, 단기 쌍바닥 그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게 좋았고, 혹시 좀 물려 계셨다가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그러니까 7월 달에 들어갔으면은 영 아니지만은 한 쌍바닥 정도 자리 잡아주는 걸 확인하고 최소한 11월 이 정도에 만약에 30,000원대 들어가셨다 이러면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팅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추세가 좀 나오기 전 매집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정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7월 달이면은 매집하는 구간이 아니라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 같은 종목이라도 시기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방으로 힘을 뻗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 지평선대를 지금 다 뚫고 있고 이미 추세를 돌리고, 오늘 장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락이죠. 하락인데 개파락 이후에 지금 양봉을 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세대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지금 매수 가격이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에 지금 지지 라인이 되게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손실 보고 나오기도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대가 되면은 오히려 추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오기 때문에 견조한 바닥이 있으면은 오히려 추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횡보 구간대에 우리도 매집을 같이 해서 슈팅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세력 형님들도 매집을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매집 구간도 없이 사면 바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정한 가격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슈팅을 보면은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까 필록스랑 완전 반대죠. 오히려 이분은 타점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게 맞다. 그 얘기는 뭐냐? 한 목표가를 한 45,000원 정도 잡으시고 조금 높게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45,000원대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조금 나아진다면은 역시 마찬가지고 뭐 시장하고 크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지금 양봉까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종목의 종목은 아니겠고, 지금 소송 진행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송 승소를 하면은 받을 이제 손해배상 보상금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에서도 조금 투신권부터 해가지고 연기금도 그렇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빠져서 본절까지 오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비중이 10%씩이니까 추매를 한 5%씩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원 잡으시고 만약에 본절가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충분히 상승 가능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수급 관련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본절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라는 그런 상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3588님의 오스코텍이고요. 매수가는 21,65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어려운 종목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어렵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오스코텍이 어쨌든 이제 뭐 임플란트, 뭐 치아, 골격 뭐 이런 뼈 전문을 하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로 구분이 되고, 실제로 2017년, 18년 초 이때 한참 제약바이오가 핫할 때 나름 시세도 있는 종목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래량도 이렇게 엄청 뭐 많이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제약바이오 사실 때 어떻게 사시는 게 좋냐면은 이영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매집 구간이 보인다든가 이런 좀 횡보한 장 이런 데서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잡는 이런 게 훨씬 더 유효하지. 오스코텍 지금 차트 보시면은 좀 변동폭이 큰 상태에서 파동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잡으려면 적어도 최소한 15,000원 또는 뭐 19,000원에 사셨으면은 변동성으로 잠깐 반등 구간에 짧은 수익이 좀 가능하지만은 21,000원이라는 것은 가격대가 굉장히 애매하고 그다음에 주가를 향후 예측하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말 복불복 구간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상방 쪽이 좀 힘을 좀 실어줄 수가 있지만은 이슈도 없고 주가가 파동을 그리는 상황에서 중간 지점에 매수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50대 50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25,500원인데요. 일단은 바로 직전 저점에 와 있긴 하지만은 만약 이 직전 저점을 못 지켜주게 될 경우에는 채널의 하단 구간이 15,000원까지 좀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 없이 거래량 없이 줄줄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9,800원 여기 이 부분을 못 지켜준 시에는 최대한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했을 때도 뭐 상승도 하더라도 뭐 힘있게 막 상승 이슈가 없으니까 힘있게 상승하기는 힘들고 거래량 없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24,000원까지 올 경우에는 목표가로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제약바이오라는 종목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뉴스가 나와도 웬만하면 24,000원쯤에서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19,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변동성도 크고 또 이슈가 또 없는 종목이라서 19,800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종목은 4477님께서 보내주신 S넷이고요. 매수가는 7,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7,300원 매수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주는 자리인데 손절가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슈팅이 나왔던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슈팅이 나오기 전 초창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상따를 하실 거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상따를 하실 거다 그러면은 반드시 첫 상한가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초반에 슈팅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셨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하락할 때 들어가셨을 때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미 시세를 한번 줬어요. 시세를 주고 쭉 빠지는 자리인데 현재 구간에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돌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쌍바닥을 아까처럼 이제 만들고 가거나 이 두 코스로 가야 되거든요. 이 두 코스로 가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도 가능한 자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6,000원대, 그러니까 7,02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근데 한 6,000원 정도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나중에 좀 횡보를 했다가 다시 또 슈팅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시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6,000원 잡으시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냐면은 재료가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괜찮은 지금 16년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영업이익이 이제 16년에는 적자였는데 19억 적자였지만은 17년에 46억, 18월에 90억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 실적은 나쁘지 않죠.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확률로 봤을 때 6,000원대 이 자리를 부실 확률보다는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다. 제 생각에는 6,500원 정도 6,000원이 너무 길다 싶으면 6,500원 정도 잡고 조금 하방이 제일 좋은 건 저점이 올라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저점이 올라가면서 추세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6,500원 1차 손절가 잡으시고 6,000원 2차 손절가 최종 손절가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반등 시에는 제 생각에 시간 이거 오래 걸릴 종목이에요. 이미 한번 슈팅을 줬기 때문에 이 위가 매물대가 촘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되고 반등이 좀 나오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만약에 너무 지루하시면은 어느 정도 본절가 정도 되시면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넷까지 오늘 총 5가지 시청자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월 28일자 오늘의 퀴즈 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3번, 애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였는데요. 오늘의 정답 뭘까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기도 민망하네요. 제가 너무
무분별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네. 호환 마마보다도 무섭다는 무분별한 힌트를 드려서 A 스토리죠. A 스토리고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거래를 해보시기 좀 어려운 종목 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름 힌트를 강하게 드렸는데 네.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고 제 생각에는 지금 9,480원이에요. 원래 저희가 오늘 시초가를 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에 준비를 해서 오늘 시초가 전에 종목 선정하고 시초가만 보고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시초가가 9,100원이었어요. 네. 그래도 좀 더 올라오면 살만하겠지 해서 9,200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9,800원 그리고 손절가 8,800원 이렇게 잡아서 왔는데 지금 약간 올라왔거든요. 9,480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장 막판까지 좀 기다려가지고 9,2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장 후반이 갈수록 이제 내일 장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 때문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조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9,200원에서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요거 매수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하고 현저가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A 스토리였습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매수가는 9,200원에서 현재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8,8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정답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50-7397, 4825-5565-7961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문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정답을 맞출 기회가 좀 높아지셨는데 이 5분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고수의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픽 퀴즈는 내일도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 경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추정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하락 속도는 회원국 중 터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3곳 다음으로 빨랐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4%로 전망됩니다. 최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과 관련해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선제적인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수 등 국내 경제 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1천억 원 규모의 하위아 우나이지아 가스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의향서를 접수하고 초기 업무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설계, 조달, 시공 모든 과정을 수행해 2023년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하위아 가스전지대에 하루 15억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 주입시설과 하루 20억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 재생산 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제리를 합쳐 이달 해외에서만 4조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2018년 연간 매출액의 3분의 2가 넘는 규모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법인이 4월 30일 날 출범합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날짜를 올해 4월 1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3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합병에 대한 행정 절차가 뒤로 밀린 탓입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종합해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유료 방송 시장은 통신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됩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60조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하지만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지난해 12월 80조 4,581억 원으로 전달보다 1.8% 증가하며 80조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3%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41.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약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전세값이 약세를 보인 데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차단돼 전세자금 대출 신규화 연장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총량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는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역별 천연가스를 가격을 종합해 작성한 천연가스 지수는 2018년 82에서 지난해 60일로 2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에 따른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LG화학이 국내 100대 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사용 절약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대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코스피 시총 상위 12종목 이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셀트리온, 삼성물산과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의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